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춘포의 블루베리와 쌀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이 출시됐습니다. 청년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지역 농민들은 재료 공급과 포장을 맡았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2년 침수 피해 이후 추진된 군산 옥회천 확장 사업이 13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매입이 늦어져 완공 연기가 반복돼 주민들의 침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중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로컬 굿즈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디자인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과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소액이지만 목표액의 12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춘포의 블루베리와 쌀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이 출시됐습니다. 청년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지역 농민들은 재료 공급과 포장 작업을 맡았는데요. 시작 단계지만 자리만 잡는다면 고령화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춘포면의 문화센터. 카페에 들어서면 쌀 발효 음료를 비롯해 구미젤리와 스틱젤리, 취업을정 등 4가지 제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 제품은 춘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블루베리를 주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식품진흥원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제조기술과 상품화 지원 등을 받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쌀 라떼를 만들어 보자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쌀 요거트,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쌀 라떼,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 블루베리를 활용한 영양제라든지 스틱 젤리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출시 제품은 소비자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을 통해 시중 판매가 시작되고 익산몰 등 온라인 판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춘포면에 공동작업장을 지어 지역 주민들이 포장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익산 청년연대는 제품 기획과 네이밍,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효과도 보고 싶고요. 또 그러면서도 도시와 농촌의 이 갭이 있는데 이 갭 부분들이 지금 청년들로 춘포에 와서 함께 무언가를 하고 지금 공간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좀 동용 복합도 함께 이루어내고 싶고요. 춘포 주민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상용화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춘포에 자리 잡아 공존하게 되면서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동네가 좀 활성화됐다, 좀 생기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블루베리와 쌀 등 익산 춘포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가공품. 늙어가는 농촌에 청년과 농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모델이 뿌리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사업인 행용합 연구단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번 탈락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국장은 기본 요건과 정책 부합성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입지 조건에서 전남 나주에 밀려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재단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 재심사를 해야 하며 도는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 1조 8,686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1조 6,836억 원과 특별 회계 1,85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올해 본 예산보다 3.2%, 5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67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51억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31억 원,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47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4억 원, 농민공익수당 88억 원, 학교 무상급식 67억 원 등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회의원에게 핵심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예결위원,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핵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국립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등 시민안전 기반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나운 3동에 내년 3월 생활 SOC 복합시설에 대한 착공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원가 심사와 입찰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108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시니어 신활력 제작소 리본 클럽으로 은파 호수공원과 연계한 고령자 건강, 문화, 복지 시설입니다. 한편 나운동은 고령 인구가 가장 많지만 노인 복지관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익산 공공승마장 시설이 내년에 확충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40억 원이 투입돼 경기용 마사 218칸과 수장대 9칸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확충되면 경기 운영 효율성과 말관리 안정성을 높여 전국 규모 승마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침수 피해 이후 추진된 군산 옥회천 확장 대책이 14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매입이 늦어져 완공 연기가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침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 옥산면의 한 교량 공사 현장입니다. 낡은 다리를 철거하고 폭을 넓힌 새 교량으로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포천에서 회연면 월연리까지 6.3km 구간의 하천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164억 원이 투입돼 교량을 개량하고 하천 폭도 기존 10m에서 최대 60m까지 넓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군산에 400mm의 폭우가 쏟아져 도심이 침수된 이후 추진하는 옥회천 정비 사업은 당초 2016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매입 문제로 공사는 2021년 말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준공계획 시점에서야 첫 삽을 뜬 셈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 완공 시점이 당초 내년에서 또다시 2027년 말로 미뤄졌습니다. 토지 수용은 최근에서야 마무리됐지만 하천에서 퍼낸 흙을 쌓아 둘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 공사 속도가 좀처럼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 6km를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보상비만 300억이 넘어요. 이걸 일시에 300억 예산이 저희 지자체나 물론 도비가 내려오지만 이렇게 내려오지 않잖아요. 네, 보상하는 시간이 있고 준공까지 최소 2년 이상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옥회천 확장 대책을 세운 지 벌써 13년. 사업 완공이 거듭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 42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과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정보 등 추진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외국인 학교 설립을 위한 공모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정원 540명 규모로 8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도교육청과 30%인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를 도입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한 표씩 부여되고 광역 기초 비례대표 순번은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수가 5명 이상이면 예비 경선을 반드시 실시하고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도 가능합니다. 경선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주요 당직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상임 고문의 송하진, 김한주 전 도지사를 비롯해 김원기, 장영달, 정세균, 김수흥, 김성주 전 국회의원 등 11명이 임명됐습니다. 또 고문에는 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19명이 임명됐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에는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시지부의장과 신은숙 전북자치도 간호사회 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 회장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복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거쳐 조국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명택 익산지역위원장은 지도부 입성이 불발됐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정춘생, 신장식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군산의 중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로컬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참여했는데요.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소액이지만 목표액의 120%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종이 위에 그린 단팥빵 캐릭터, 단팥꾼이라는 이름이 붙고 열쇠고리와 지비치로 만들어졌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한 디자인은 폐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키링이 만들어졌고, 군산을 상징하는 동백꽃은 지역 업체와 협업해 동백냥이라는 이름이 붙은 굿즈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산 삼북중학교와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진행해온 로컬 굿즈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은 군산의 상징과 역사를 조사하며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조사와 스케치, 디자인 작업을 거쳐 굿즈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진행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군산에 관련된 어떤 굿즈를 만들지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소비자가 어떤 굿즈를 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은 함께 만든 굿즈를 클라우드 펀딩에 도전했습니다. 목표액은 50만 원.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해 첫 펀딩은 목표액의 110%를 넘겼고 이후 진행한 두 차례 펀딩 모두 목표의 120%를 넘겼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판매에도 나섰습니다. 군산야행과 시간여행 축제에서 부스를 열고 굿즈를 소개하고 판매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려 사람들에게 말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원래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좀 낯선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군산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산의 시화나 지역 번호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군산의 시화가 동백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에도 변화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험 활동이었지만 디자인과 제작, 판매 과정까지 직접 겪으면서 창업과 디자인 분야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기획부터 판매까지 한 군산 지역 굿즈. 학생들이 만든 광복 80주년 업사이클링 키링은 다음 달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그물을 사겠다며 국가보조금을 허위 서류로 타낸 일당이 군산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수년간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14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70대 A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실제 어구를 산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나오면 새 그물을 잠시 내놨다가 다시 실어가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뤄진 것처럼 속였습니다. 도내 고령자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도내 고령자 교통사고는 1,329건으로 지난해 1,476건보다 147건, 1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고령자도 72명으로 20% 줄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한 소통의 날이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밭일을 하던 부부가 이웃집에서 불길이 치솟자 직접 불길을 잡았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13분쯤 오산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불이 나 집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인근 밭에서 일하던 50대 이모 씨 부부가 곧장 자신의 집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을 잡았습니다. 부부의 대응으로 30제곱미터만 태웠고 나머지 잔불은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군산시의회 의장이 관용 전기차 대신 월 110만 원을 들여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의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매달 예산을 들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에 관용차 운영 실태 공개와 렌트 차량 지원 즉시 중단, 의회 사무국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기존 방식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문제 사업을 살펴보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익산시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매일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지연으로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 사업은 누수 현상을 없애기 위해 3억 원이 투입됐지만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군산대 총장 선거의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5명의 후보자들은 합동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게 되며 공개토론회는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공모한 질문 2개와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 1개가 제시돼 후보자 간 자유토론이 펼쳐집니다. 한편 선거인은 교원과 직원 등 6,700명이며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회가 각종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10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상정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정식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습니다. 다른 한 시의원은 노인회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고 또 다른 시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에게 몰아준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사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10분에서 15분씩 반복해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쯤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0살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엑스포 방문객이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홀로그램 엑스포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미래를 밝히는 빛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VR 드로잉 쇼와 홀로그램 마술 공연, 홀로그램 그래픽 영상 정시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관람객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 홀로그램 기술 전시관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 공유회와 미래기술 포럼을 통해 홀로그램 산업의 흐름과 기술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익산 6개 주민자치회가 2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를 갖고 함여름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과 용암면의 어르신 프로필 사진 제작소 운영 등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익산에서는 6개 주민자치회가 운영돼 공동체 활성화와 환경 개선 등 2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지역은 함여읍과 용안면, 중앙동, 신동, 영등일동, 삼섬동 등 6곳입니다. 익산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에서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단차 없는 출입구 조성, 장애인 전용 화장실 마련, 점자 유도 블록 설치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에 준공됐고 주민 이용이 많은 민원실과 복지 상담 공간의 접근 편의성이 확보됐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주말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안호영 이원택 국회의원, 정원율 익산시장 등 주최 측 추산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자서전 익산이 묻고 신보균이 답하다를 출간했습니다. 또 출판 기념회를 통해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중앙축사는 시청을 방문해 백미 10kg 5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이웃들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백미는 아동,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중앙축산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 월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월명동 김장김치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11도, 익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3도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4도를 보이겠고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